안녕하세요, 티노입니다. 오늘의 N분학 주제는 구성원자의 질량비 그리고 X의 질량분의 Y의 질량의 상대값이 주어진 문제들을 풀이하는 방법인데요. 이런 문제들이 내신 모의고사에 상당히 많이 나오니까 꼭 정확하게 이해하고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볼 건 메테인 Xg램에 들어있는 탄소와 수소의 질량비인데요. 이런 식으로 물어보기도 하고 뭘 물어보기도 하냐면 메테인 분자에 대해서 메테인 Xg램에 들어있는 탄소의 질량이 얼만큼이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합니다. 둘 다 구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탄소와 수소의 질량비는 메테인 얼만큼이 있는지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메테인의 분자식을 보면 아시겠지만 탄소 하나와 수소 4개가 결합된 모양이에요. 즉 분자가 몇 개가 모여있든 거기에 있는 탄소하고 수소의 개수비는 1대 4니 얘네들 각각의 질량비에 따라서 C와 H의 질량비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식으로 보여드릴게요. CH4에는 탄소가 몇 개 있어요? 1개 있고 수소가 4개가 있습니다. 근데 탄소 하나의 원자량이 몇이에요? 12. 수소 하나의 원자량은 몇이죠? 1인데 4개가 있으니까 수소가 차지하고 있는 질량은 4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탄소의 원자량 대 수소의 원자량인데 개수를 고려한 원자량이죠. 그러면 메테인이 얼만큼이 있던 간에 탄소와 수소의 질량비는 얼만큼일 것이다? 3대 1일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메테인 Xg램에 들어있는 탄소의 질량도 바로 구할 수가 있어요. 얼만큼이 있든 탄소와 수소의 질량비가 3대 1이랬죠. 바꿔 말하면 전체 질량 중에 탄소의 질량이 4분의 3만큼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있는 탄소의 질량은 어떻게 구해줄 수 있다? 문제에 나와 있는 질량이 4분의 3을 곱해서 구해주면 되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는 4분의 3 Xg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겠네요. 분자식이 주어져 있을 때 각 구성 원자에 대한 질량비는 원자량과 개수를 고려한 질량비를 확인해주면 되고요. 특정 질량에 들어있는 구성 원소의 질량을 물어봤을 때에는 전체의 질량분의 그 구성 원소가 차지하는 질량비를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이걸 가지고 오른쪽에 있는 문제를 한번 봐볼게요. XY2에서 X하고 Y의 질량비가 7대 16일 때 X하고 Y의 원자량비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X 하나에 Y 2개가 결합된 모양이죠. 이때 질량비가 7대 16이래요. 그럼 여기에서 X하고 Y 개당 질량비를 구할 수 있지 않을까요? X 하나가 7, Y 2개가 16이죠. 그러면 X하고 Y 개당 질량비는 몇 대 몇이 나와요? 7대 8. 이게 한 개당 질량비면 결국 원자량비랑 똑같거든요. 그럼 X하고 Y의 원자량비는 몇 대 몇이다? 7대 8이다. 이렇게 구해주면 되는 거죠. 위에는 어렵지 않죠. 근데 이게 응용이 들어가면 아래와 같은 문제가 만들어지거든요. 아래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A, B2를 구성하는 A와 B의 질량비가 1대 1이고 A와 B로 구성된 X에 대하여 A와 B의 질량비가 2대 3일 때 X의 화학식을 구하시오. 여기에서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이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방금 여기에서 했던 것처럼 구성 원소들, 구성 원자들의 원자량을 구하는 방법이에요. 지금 여기 보면 A, B2에 대해서 A와 B의 질량비가 1대 1이라고 했죠. 그럼 여기서 우리는 A와 B의 원자량비를 찾을 수 있습니다. A 하나가 1, B는 2개가 1이죠. 그럼 여기서 어떻게 써줄 수 있어요? A 하나의 질량을 예를 들어서 분수 안 나오게 2로 잡아볼게요. 그럼 여기에 2가 1의 B로 표현된 거죠. 그럼 B 2개가 2가 나와야 되니까 B 하나는 1. 이렇게 원자량 B가 나오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A하고 B의 질량비가 몇 대 몇이 나온다 했어요? 2대 3. 아, 그러면은 A 하나에 B 1짜리 3개가 붙는 AB3의 꼴로 정의가 되어야 되구나. AB3의 형태를 가지면 되구나. 그럼 이 B를 만족하면 되는 거니까 AB3도 가능하고 A2, B6, A3, B9 이제 이런 것들도 다 가능하거든요.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요? 분자의 구성 원자수는 6 이하라고 했으니까 AB3만 해당한다. 이렇게 풀어줄 수가 있겠죠. 근데 이거 말고 푸는 방법이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에 있는 질량비를 개수비로 활용을 하는 거예요. AB2의 모양으로 결합되어 있을 때 질량비가 몇 대 몇이에요? 1대 1이고 X의 모양대로 결합되어 있을 때가 2 대 3이잖아요. 그럼 2 대 3이라는 개수비를 바꾸는 겁니다. 어떻게 바꾸냐?
위에 주어져 있는 1을 기준으로 이렇게 바꿔요. 위에 1대1이었죠. 그럼 여기에 1 기준을 맞춰서 1대1.5로 맞추는 겁니다. 그럼 이때 주어진 이 B의 질량의 의미는 뭐냐? 같은 양의 A에 대해서 결합된 B의 질량비가 2분의 3배다. 그럼 식이 어떻게 만들어지겠어요? A, B2에 있는 이 B2를 1.5배로 늘리라 그랬죠. 그럼 여기서 만들어지는 기준 분자식은 AB3가 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A를 그대로 놔두고 B의 개수만 질량비대로 늘리는 거예요. 이때 늘릴 때 분수식이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막 늘렸더니 이렇게 나왔어. A, B의 2분의 3 이런 모양으로 나왔어요. 그럼 그럴 때에는 당황하지 마시고 개수를 늘려서 이렇게 정수값으로 바꿔주면 됩니다. 깔끔하게 정수로 나오면 이대로 놔두시고 아닌 경우에는 바꿔주시고. 그럼 이 문제 위의 방법으로도 풀 수 있고 아래 방법으로도 풀 수 있고, 근데 범용성이 더 높은 풀이는 아래 부분 풀입니다. 아래 부분 풀이. 왜 그런지 이 아래 부분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어요. 아래 부분을 보면 x의 질량분의 y의 질량, 이 분수값의 상대값이 주어진 경우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문제에서 x, y 이런 식으로 결합되어 있을 때 얘의 상대적인 질량 b가 1이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이때에는 x의 질량분의 y의 질량이 1이니까 둘의 원자량이 같은 거죠. 근데 만약에 문제에서 1이 아니라 2로 줬어요. 그럼 x가 1이고 y가 2인 거니까 뭐야? 그럼 이때는 원자량이 1대 2인 거야? 그렇지 않거든요. 상대값은요, 말 그대로 어떤 숫자로 정의하든 b만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이 숫자를 실제값처럼 사용을 해버리면 방금과 같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럼 첫 번째 풀이를 이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경우에 두 번째 풀이 이용 가능합니다. x하고 y의 원자량 알아요 몰라요? 모르니까 스몰 x 스몰 y 소문자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그럼 이거는 x하고 y가 1대1로 결합되어 있는 모양이니까 x의 질량분의 y의 질량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거예요. x분의 y, x 하나의 원자량분의 y 하나의 원자량. 그럼 오른쪽은 어떻게 표현돼요? x 두 개의 y 하나니까 2x분의 y. 세 번째 식은 어떻게 표현이 되죠? x분의 2y. 얘네들의 b만 이렇게 봐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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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y, y가 다 지워지면 분수값이 1, 2분의 1, 2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죠. 그럼 가장 간단한 정수비로 바꿔주면 2대 1대 4의 비를 갖습니다. 이렇게 정의를 해줄 수가 있는 거죠. 즉 x의 질량분의 y의 질량비가 2대 1대 4라고 쓸 수는 있는 거지만 여기에서 이걸 보고 x의 원자량이 1, y의 원자량이 2 이런 이야기는 할 수 없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걸 물어보는 문제는 별로 없어요. 오른쪽에 이런 문제가 주로 나옵니다. 이렇게 x의 질량분의 y의 질량을 상대값으로 주고 우리가 분자식을 찾는 문제가 많이 나오거든요. 이게 완자에 있는 문제예요. 근데 왜 여기에 넣어놨냐면 설명 강의를 올렸는데도 질문에 엄청나게 많이 달리고 선생님 채널에 그 영상 있잖아요. 뭘 어려운 사람들 보세요 하는 그 영상. 거기에도 이거에 대한 질문이 정말 많이 달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상으로 깔끔하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렇게 x의 질량분의 y의 질량의 상대값이 나오면 아까 앞에서 봤겠지만 x하고 y의 원자량이 주는 영향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뭐에 따라 달라져? 결합된 개수비에 따라서만 이 비가 결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1, 4, 2를 x하고 y에 결합된 개수비로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말 그대로 아까 했던 것처럼 여기 주어져 있는 값은 상대값이기 때문에 얘가 1이라고 해서 얘가 x하고 y가 1대1로 결합된 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야. 선생님이 말하는 b라는 건 어떤 거냐면 얘가 1이고 얘가 4죠. 그러면 가랑 나를 비교했을 때 x의 개수가 같았다면 거기에 붙은 y의 개수가 4배 많다는 거예요. 이 비를 이야기하는 거지 1이라서 xy, 4라서 xy4 이런 모양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출발해야 되냐? 첫 번째, 가장 이 상대값이 작게 나온 경우 있잖아요. 이거를 기준으로 잡는 게 좋거든요. 얘의 분자식을 가정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xy다 또는 x2y다 또는 xy2다 이렇게 가정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보통 제일 작은 얘가 이 세 개 중에 나오거든요. 뭐 이제 정말 어려우면 xy3까지도 나오겠지만 xy3 이런 얘가 나와버리면 이 분자당 구성 원자수 조건에 만족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가장 숫자 값이 작은 쪽을 기준으로 xy, x2y, xy2 이 세 개를 기준으로 이야기를 한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이야기가 되는지. 첫 번째, xy를 한번 기준으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xy를 기준으로 잡아요. 나는 같은 x에 대해서 y가 4배 더 많이 붙어야 된다 그랬죠. 그럼 얘는 x, y, 4의 형태로, 다는 2배 더 많이 붙어야 되니까 x, y, 2의 형태로 정의가 될 거예요. 이게 가나다의 기본 분자식이 됩니다. 근데 말 그대로 여기에 주어져 있는 건 하나의 비죠. 그래서 이 결합 개수비를 만족하는 모든 분자식이 다 가능해요. 가를 보면 x하고 y가 몇 대 몇으로 붙었어요? 1대1. 그럼 1대1로 결합하는 분자식인 x2, y2, x3, y3 이런 모양이 다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럼 나는 x2, y8, 다는 x2, y4 이런 애들이 가능하겠죠. 근데 그 중에 분자당 구성 원자수가 4 이하로 정의가 될 수 있는 애들만 쓰는 거죠. 근데 이 조건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x, y4에서 이미 4를 넘어가 버렸거든요. 그럼 여기에는 이건 못 써먹으니까 지우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 이야기 해드릴게요. 여기에서 이제 남아있는 예시가 x2y랑 xy2잖아요. 이렇게 넘어갈 때 y의 개수가 너무 많아지면서 어긋나게 됐죠. 근데 여기를 xy2로 이렇게 늘려요. 그럼 여기에 결합된 y의 개수가 8개로 늘어나죠. 그럼 이 경우의 수는 안 따지는 게 맞습니다. y가 너무 많아지면서 개수비가 어긋났기 때문에 x를 늘리는 게 맞아요. 그럼 여기에서 x2y로 다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x2y를 기준으로 같은 x의 y를 4배 더 붙여주면 되죠. 그럼 식이 어떻게 나와요? x2y4 다는 y를 2배 더 붙이면 되니까 x2y2 이렇게 정의가 될 겁니다. 이게 마찬가지로 기본 꼴이 되는 거고요. 선생님 아까 말했죠? 이 b를 만족하는 모든 분자식이 다 가능하다고. 얘는 그러면 x4y2 4 넘어가니까 안 되고, 얘는 오히려 이게 안 되죠. 근데 이거보다 더 간단한 b가 있잖아요. 2대 4 결합이면 1대 2 결합이니까 이 자리에 x, y, 2 이렇게 써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얘는 x2, y2 1대 1 결합이니까 구성 원자수를 만족하는 분자식이 하나 더 나오네요. x, y 이렇게 정의가 되는 거죠. 지금 여기까지 위배되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없죠. 문제 남아있는 조건에 의해서 다가 x2, y2인지 xy인지가 결정이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x의 질량분의 y의 질량, 상대값 문제는 풀어주면 됩니다. 분자식이 주어져 있을 때에 b를 물어본다면, 질량 b를 물어본다면 각각의 개수비로 b를 확인해주면 되고요. 봤던 것처럼 원자량, 개당 질량의 의미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상대값으로 주어져 있는 경우에는 가장 숫자가 적은 쪽을 기준으로 xy, xy, xy2 셋 중에 하나를 기준으로 잡아서 풀어주는데, 아까처럼 y의 개수가 너무 많아지면서 조건을 만족하지 못했다면 y의 개수